안녕하세요. 알쓸신직의 반석. 지혜입니다. 반석 오빠는 혹시 형광등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맞아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혼집에 이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집이 오래돼서 뭐 이제 스위치나 콘센트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전기라서 감전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무서워서 했었는데 그 몇 개 가는 것도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전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대단한 것 같네요. 맞아요. 이거 조금 몇 개 하는 것도 무서워서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거를 더 대단히로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엔지니어 분을 모셔보았는데요. 저희 졸업생 이중재 형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CBA 졸업생 모임에 속해 있고 포람대어 엔지니어로 봉사하고 있는 이중재라고 합니다. 지금 전기업 쪽에서는 지금 7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왔고요. 현재는 지하철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할 텐데 네. 전기 엔지니어 하면은 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다양한 포지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금 더 이 포지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포지션을 이렇게 간단하게 크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면 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는 더 많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연구개발직을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공팀, 그리고 세 번째가 설계, 그리고 네 번째가 유지보수 관리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다양한 포지션들 중에 이제 구체적인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네.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업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개발팀 같은 경우는 석박사 위주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학사 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논외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사도 많이 진출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석박사가 조금 더 많이 진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실 시공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공 단계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지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이게 관리 파트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그 반석 현재님께서 말씀하셨던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반장님들께서 하시는 작업들인 거고, 대학을 나오고 시공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설계 파트인데, 설계 파트는 이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 전기 시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우리는 그거를 도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도면을 만드는데 3D 도면도 있고 2D 도면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2D 도면에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 파트라고 해가지고 다 지어진 건물에 들어가서 이 전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전기 시설물들이 고장나지 않도록 좀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는 걸 이제 유지보수 업무라고 합니다. 네. 진짜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죠. 그러면은 그 네 가지 중에서 네. 이제 이중재 형님께서 봉사하시는 부분은 어떤 분야인가요? 저는 우선은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 회사인데, 그 전에 세 개의 회사를 다녔을 때는 연구 개발을 뺀 설계 파트, 시공 파트, 유지 보수 파트까지 전 다 했었고요. 예. 그리고 현재는 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기 시설물 유지 보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넓은 스펙트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제가 다 했었고, 지금은 특정 분야에서 유지 보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네 가지 분야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분야가 각각 되기 위한 과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되는 방법? 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회사를 들어가세요. 네, 회사를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는 좀 석박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석박사 위주다 보니까 사실 대학원에 진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시공, 그 다음에 설계, 유지보수 파트는 그냥 대학에서 공부하신 거 잘 저장하시고 그리고 자격증 잘 따시고 그래서 우선 취업을 하시면 회사에서 다 알려줘요. 네.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이 전기라는 분야가 사실 생소하다 보니까 전기 기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통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 드시는 게 아무래도 업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필요한 자격증이 이 자격증을 따놓으면 취업하는 데 유리하거나 좀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자격증이 있나요? 자격증은 사실 이 전기 자격증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전기 자격증이 한 3-4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기 기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공사기사, 소방 전기 기사, 그다음에 소방 전기 공사기사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사, 에너지에 관련된 자격증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요즘 흔히들 이 대학생들 스펙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기본 스펙으로 전기 기사와 공사 기사는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요즘 저도 올해 재취업을 했는데 동기들이 이제 신입사원들이에요. 신입사원들인데 하나같이 다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없는 친구가 없어요. 네, 오히려 없는데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기 기사, 공사 기사는 그냥 기본 스펙인 거고 여기에 더 좋은 건 소방 전기 기사를 취득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요즘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좀 유리한 위치를 좀 선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꿀팁이다. 네, 이건 조금 꿀팁입니다. 네. 자격증이 진짜 다양하게 많네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벌써 3가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면 진짜 준비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 3가지를 좀 가지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3가지가 한 자격증당 과목을 5개를 봐요. 4개였나 5개였나? 저도 한 15년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개인가 5개 됐는데 기사를 하나 따시면 공사기사 따실 때는 한 과목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가 다 겹쳐요. 그래서 다들 그걸 중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하시면 이왕 1년 공부해서 하나 땄으면 한 3개월만 더 공부하시면 하나 더 따실 수 있어요. 1+1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전기기술자를 이제 오래 해보셨으니까 좀 장단점이 좀 여러 군데서 해보셨으니까 네. 장단점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건 어느 뭐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느 직종보다 미래가 조금 밝아요. 비전이 좋아요. 이게 간단한 예로 지금 내연기관차 없어지고 전기자동차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에서 상한가를 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배터리 회사예요. 배터리는 전기공학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전이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건물 무너지고 세우고 뭐 나라가 바뀌고 뭐 내전이 일어나고 어쨌든 전기는 쓰잖아요. 전 세계에 전기 안 쓰는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정기직 하시면은요 나중에 이민 가서도 할 일은 있어요. 음. 네,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갈 거예요. 정말 해볼게요. 네. 근데 그래서 비전이 굉장히 밝다. 그리고 약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사실상 좀 빠르게 프로젝트를 맡아요. 왜냐면 사람이 사실상 이렇게 프로젝트 일거리는 되게 많거든요. 일거리는 많은데 사람이 그만큼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맡는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술 숙련도가 확 올라가요. 정말 확 올라가요. 중소기업일수록. 네, 중소기업일수록.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소기업으로 가지면 그때는 기술력이 올라간과 동시에 내 인생은 피폐해져요. 정말 반비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몇백 명 되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는 그 나의 실력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도 있을 뿐더러 그만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생겨요. 내 기술력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양한 또 워낙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거. 이 두 가지 부분을 장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은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기업에 들어가시면 인생을 버리세요. 네, 회사를 위해 내 청춘을 바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근데 그만큼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다라는 장점이지만 조금 그만큼 좀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시공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다른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노가다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판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한창 시공 업무하고 다녔을 때는 아침 8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새벽까지 그냥 일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일 못하고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쪼음이 심해요.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건물 하나를 짓는 데 있어서 전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전기가 굉장히 힘이 약해요. 시공사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건축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뭐 이런 식으로 큰 공정들이 먼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많이 쪼여요. 그래서 조금 빡셀 수 있을 거예요. 속된 말로 빡셀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시면 빡센 건 후임에게 나는 편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리고 아까 장점에서 좀 빼먹었는데 혼자서 일하시다 보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려요. 현장에서는 시공사나 발주처가 저를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술자기 때문에 함부로는 못해요. 내가 안 해! 이래버리면은 네.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제가 전 회사에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저희 회사에서 자동 제어 파트를 저만 했어요. 저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사님 그 이상 분들이 저를 굉장히 대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 우리가 임원진들이라고 그러죠. 임원진들이 야, 이 과장 너 이거 해! 가 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과장 가능해야 되니? 이거 될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좀 도와주지 않을래? 예,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내 맘대로 쓰니까 너무 힘들다. 아침에 잠깐 회의 참석하러 9시에 회사 갔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아침에 점심 안 먹고 집에서 점심 먹고 가능해요. 전기 기술자는 가능합니다. 근데 1년에 10번은 못해요. 10번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10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공급이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공급이 많은 건데 네.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이런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자리가 없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좀 포지션마다 달라요.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사실 그걸 구분을 안 해요, 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연구개발직, 설계직 같은 경우는 앉아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거칠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남녀의 성비를 크게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유지보수 관리직과 시공직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자인데 이 협력업체에서 사람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해야 돼요. 제가 달려들어야 돼요. 맞춰야 되니까. 그 이제 그 기계를 만진다는 걸 다 해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쪼아 놓고 올라가고 그럴 때 떨어지거나 감전되거나 그랬을 때 이 신체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근본적인 어떤 근력 차이라든지 뼈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다치세요. 수행 능력이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은 정말 똑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런 부상 위험도나 어떤 신체적인 근력이나 이런 선천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시공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좀 찾기는 좀 어려우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전기 쪽에 종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설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연구개발 쪽으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가시는 방향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직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기업. 네, 공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할당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시고 좀 좋은 결과를 맺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진짜. 아무래도 이제 전기기술자 하면은 남탕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맞아요. 강해요. 네, 맞아요. 제가 아는 이제 전기기술자. 그러잖아요. 그냥 제 주변에 보면 다 남자예요. 네. 제 핸드폰에 남은 사람이 남자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저는 이 CBA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연락주세요. 공기업에 다니시는. 그러면 이제 전기 기술자로 좀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에피소드요. 네. 대구에 갔다가 평창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그때 대구에서 먹었던 음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식중독이 왔어요. 근데 그때가 신입사원 한 3개월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아파도 아프지 못하는. 그렇죠. 선배님한테 선생님 저 너무 아픕니다. 선배님이 한마디 하셔도 어쩌라고. 네. 근데 선배도 그냥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좀 아프구나. 조금 아프구나. 되게 심한 줄 모르고. 네, 심한 줄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정신을 흥미해가면 운전을 했는데 어쨌든 어찌어찌 평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원래 한 30분이면 끝날 일이 2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 관계자분께서 혈색도 안 좋아, 이제 일도 제대로 안 돼 이러니까 자기가 이거 끝난 거 처리해 줄 테니까 안전하게 다음에 하자라고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운전할 기운이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회사에서 차를 받았는데 산타페였는데 산타페 좋아요. 뒷자리가 너무 넓어서 잠깐만 자자.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창문을 닫았고 문을 다 잠고 잤어요. 네, 위험하잖아요. 그래갖고 자다가 이렇게 막 숨이 좀 안 쉬어져서 깼는데 옷이 다 젖은 거예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식은땀도 많이 나고 이제 약간 이산화탄소가 차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살리셨어요.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때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상식인데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는 내비게이션이 안 찍혀요.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네. 군사 기반이 아닌데도 그게. 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절대 전기 시설로 먼저 가지 마세요. 거기가 폭격 제일 순위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예. 안 통하게 하려고. 예, 전기가 안 통해야 통신도 두절돼, 맞아요. 충전도 못해. 그러니까 절대 전기 시설을 먼저 가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119에 제가 신고를 했는데 못 와요. 안 찍히니까. 안 찍히니. 어디 계신지 모르는. 네. 근데 더 답답한 건 주변에 논밭이에요. 뭐가 보여요? 논밭이요. 하긴 뭐 그걸 도시에 짓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119가 신고를 하면 5분에서 10분 내로 오거든요. 저 1시간 반 만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응급 대원분께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달라고. 너무 목이 마르다고. 주변에 슈퍼도 없고. 그러니까 물 한, 근데 없대요. 그분들도 뭐 이렇게 예, 할수 있죠.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가야죠, 뭐.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좀 위험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때 잘 좀 넘겨서 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다니까요. 네. 아프시면 병원을 가세요. 차에서 자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다양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생각해봤을 때 아 나는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이 직업을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근데 제가 앞에서 너무 이 전기 직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들었을 때는 네. 아 당장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합니다. 오 진짜요? 네, 저는 합니다. 왜냐, 저는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꿈이나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미래를 그리고 계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돈보다도 워라밸을 더 중시하는 타입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만 이렇게 고비를 잘 넘겨서 기술을 잘 파악해 놓으면 무궁무진해요. 먹고 살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기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게 좀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쉽게도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에 대한 이 차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제 공기업에 이직을 하고 나서 공기업 와우 막 이러는데 근데 막상 제가 작업복을 입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깔고 그런 눈빛을 작업복만 보고. 네. 왜냐면은 일종 경비원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어쨌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서부터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미래까지 저는 전기 직종은 절대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 기술자를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여러분께서 저도 지금 CV 제가 아끼는 후배들 중에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둘이 있고 많이 이제 제 주변에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께서 힘든 거, 조금 더러운 꼴, 이런 걸 조금 잘 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여러분께서 기술자로 인정이 받는데 그게 딱 1년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전에 힘들어. 워라밸이 없어. 그렇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냥 또 공기업에 매진하세요. 또는 그 대기업에 매진을 하세요. 네, 여러분 그게 짧게 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 기술이 없어요. 전기 기술자인데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많이 무시당하고 이런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공부만 하고 관리만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사기업 같은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같은데 들어가셔서 1년 반을 정말 이악 물고 버텨보세요. 야근해보시고 좀 강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말 강아지와 같이 일을 해보세요. 네, 정말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상사 섬기는 것을 내 아버지께 하겠다.
정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미친 듯이 일했거든요. 네, 미친 듯이 일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딱 1년만. 그러면은 여러분 기술 쌓이고 그 쌓인 만큼 길은 무궁무진하게 열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연찮게 경력직이 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여러분 자소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더라도 1년에서 1년 반만 힘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의 젊음을 좀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 전기기술자를 준비하는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네. CBA 영혼들에게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유튜브에서 흥문어 안 볼랜다. 네, MC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뭘 다시 해요? 네.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네,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데, 네, 농담입니다. 네, 제가 사실 늦은 나이에 공기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제가 전 회사를 퇴사하고 6개월 만에 공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7서부터 취업 준비를 해서 거의 8쯤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게로 따지면 거의 8년 가까이를 공기업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최근에 그 6개월 동안 느낀 점은 제가 힘들고 괴로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당연하게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행복이 당연하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반드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라도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다하셔서 꼭 그 행복을 쟁취하셨으면 저는 그게 가장 여러분 인생에 좀 제가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디 또 내일 바로 출근하시는지. 내일은 휴일입니다, 여러분. 네, 공기업입니다, 여러분. 네, 공기업입니다. 네. 근데 어제 밤샜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데도 당직하셨는데 피곤하신 와중에도 가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많은 경험들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후배들한테 좋은 좀 얘기할 수 있는 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기술자를 모시고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전기기술자 그냥 그 직업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자세하게 세분화돼 있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죽을 뻔하고. 너무 재밌고 이거 진짜 전기기술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사기업 경험도 있으셨지만 현재 공기업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오늘은 전기기술자 모셔봤고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을 모셔서 다른 직업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